안녕하세요. 사연다방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3편의 막장 남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별풍선에 5천만 원을 써버린 남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 지역으로 시집 온 지 2년이 넘은 여자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11살이 많고 외벌이입니다. 남편은 차량 관련 사업 중이었고 월 400에서 500벌이라 외벌이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공장이나 가야 하는 사람이었고 훗날 남편 나이 생각해서 저도 어릴 때 배워둔 자영업 생각 중이었어요. 아직 아기는 없고 인공시험관 등으로 시술 도전했었습니다. 계속되는 실패로 임신 관련 스트레스가 있었고 워낙 잠자리가 없어서 임신이 안 되는구나 했습니다. 둘 다 문제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못 만들고 둘 다 영양제 먹어가며 올해 중순 시험관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생활하고 있었고 생활비가 충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중순부터 생활비가 많이 줄었네요. 많으면 350에서 400 정도, 적게는 150 정도 준 적도 있었어요. 평균 300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집 대출도 있어서 나가는 돈만 300 가까이입니다. 내야 할 생활비도 부족해지니까 제가 직접 일을 해야 하나 아니면 아이를 낳고 시작해야 하나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남편에게 돈 얘기하면 내일 돈 들어오니 재촉하지 말라고 밀었습니다. 일정하지 않은 수입이라 눈치 보고 그러려니 했습니다. 점차 생활비가 떨어지는가 싶더니 오늘 갑자기 일하다 말고 집에 와서 미안하다며 5천만 원을 날렸다네요. 비트코인으로 돈을 날렸다며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상황 파악도 제대로 안 돼서 비트코인에 대해 알아봤어요. 주식, 도박 한 번 안 하던 사람인데 갑작스러운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비트코인이라는 게 의심쩍어 더 알아보고 캐물었더니 별풍선이라네요. 맛방이에요. 맛방 아시나요? 흔한 아프리카도 아니고 유튜브도 아니에요. 자극적인 방송이더라고요. 야한 걸 보는 건 아니었고 그냥 별풍선 쏘면 맞는 방송입니다. 맛방 VJ들이 모여서 별풍선 적은 사람이 몰아맞기를 했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VJ 안 맞게 하려고 돈을 쏟아붓고 스스로 우월감을 느껴 질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짓을 1년간 했는데 그게 5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은 차량을 팔았고 2천만 원은 시어머니께 빌렸대요. 시어머니께 빌린 이유는 다른 이유라 거짓말을 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시어머니께 들어서 알게 되었고요. 수입은 별풍선으로 쓰고 저한테 생활비 주려 이래저래 나가다 보니 돈 구하려고 한 대씩 팔았던 거래요. 몇 대 남겨두고요. 그걸로는 안 되니까 시어머니께 돈을 빌렸었던 거였고요. 전 오늘에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비트코인인 줄 알았을 땐 그냥 눈 감고 같이 일해서 채워야겠다 했는데 저더러 일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일 안 해도 된다고 했던 말 지키고 싶다고 무슨 일을 해서든 생활비 가져다 준다고 했었죠. 결국 모든 걸 알게 되고 나도 꼭 일을 하겠다 했더니 이제 미안하답니다. 자기가 저질러 놓은 거 해결보고 싶다고 모든 돈 제 앞으로 돌리고 다시 잘 살아보겠다고요. 허리띠 조여매면 겨우 살아가겠다 싶습니다. 저도 일하는 거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거짓말을 이렇게 밥 먹듯 했는데 믿어도 될까요? 양가 부모님껜 절대 알리지 말랍니다. 자기 죽는다고요. 일단 알겠다고 하고 다시 그런 짓 하면 양가 부모님께 다 알린다 하니 알겠답니다. 지금으로선 힘들지만 믿음이 아예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어리석은 별풍선 쏘는 사람이 남일인 줄 알았는데 제 남편일 줄이야 생각도 못했어요. 별풍선 5천만 원 쓴 남편 이해 못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술도 안 먹고 칼퇴근해 평소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귀가 너무 얇아요. 고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찌하실 것 같으세요? 첫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휴가를 시댁으로 가자는 황당한 남편 이야기입니다. 이제 결혼 3년차, 시댁으로 휴가 3년째 오는 중입니다. 토요일에 왔는데 3일째 되는 날 집 가자고 남편이 짐 싸자네요. 휴가가 금요일까지인데요. 이젠 착한 며느리 노릇 안 하니까 진짜 살만합니다.
토요일에 시댁 오자마자 옷 갈아입고 들어 누웠어요. 남편도 저희 친정집 가면 누워만 있거든요. 저도 누워만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저녁 뭐 할 거니? 이러시길래 여기 제 집도 아니고 전 손님인데요? 이러고 그냥 계속 TV 봤어요. 오기 전에 남편이 자기가 처가에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처가에 하는 거 반만 해봐라 하길래 저도 그대로 하려고요. 처가 가면 외식하거든요. 고깃집 가서 냉면만 먹고 와요. 신랑은 냉면값 계산한다고 엄청 생색내고요. 저도 고깃집 가자고 해서 메뉴도 안 묻고 물냉 4개 시키고 24,000원 내고 왔어요. 다음 날은 제가 일어나 눈 뜨고 제 밥만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 빨래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서 나가 놀다만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보고 너 여기서 처먹고 놀려고 왔냐? 하시길래 그럼 휴가를 처먹고 놀라고 오죠? 했네요. 남편이 휴가 이곳으로 오자고 해서 휴가 중인데 그럼 처먹고 놀아야죠 어머니 하면서 청소기 미는 시어머니 보고 소파 위로 올라갔어요. 시어머니가 당장 나가래서 제가 냉면값 다 냈는데 왜 얻어드실 거 다 얻어드시곤 저한테 화내세요. 저 휴가 중인데요.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라고 되받아 쳐드렸습니다. 시어머니 어이없어 하시네요. 어제는 시어머니가 저 들으라고 마루에서 남편한테 뭐라고 막 소리 지르길래 제가 야 효도 좀 해라. 엄마 속 좀 썩이지 말고 너 니네 엄마 아빠 죽으면 후회해 이랬어요. 남편이 저한테 하는 단골 대사입니다. 저보고 그따위 말은 어디서 들어왔냐고 니네 엄마 아빠가 그리 가르쳤냐 시부모 두 분 다 욕하시길래 아 남편이 맨날 저한테 하는 말인데 전 두 분한테 배워온 건 줄 알았죠. 이랬어요. 두 분 다 아무 말도 못하시곤 그냥 방에 들어가시네요. 진짜 간만에 휴가 나온 휴가네요. 시부모 두 분 다 출근하고 집에 저만 있어요. 남편은 자기 부모 기분 풀어준다고 뭐 요리한다고 집밥 백선생 보더니 장 보러 가네요. 전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남편이 친정이 한 만큼 하고 있어 라고 하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네 라고 하십니다. 남편이 오늘 저녁 먹고 집에 가서 얘기 좀 하자네요. 그래서 휴가 끝날 때까지 시댁에 있을 거라니까 너나 집에 혼자 가라고 하려고요. 저보고 개념 없다고 하는 거 신경 안 써요. 이런 거 쓰면서 제가 뭐 개념 충만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쓴 건 아니니까요. 3년간 저도 많이 참았고 분명 둘이 반반 결혼한다고 돈도 합쳤고요. 아직 저도 열심히 벌고 있는데 남편이 저보다 5살 많다는 이유로 맨날 어른 노릇하는 척 제가 어려서 모른다는 식으로 굴어서 너도 엿먹어봐라 하는 심정이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저녁 차린 거 백선생 보고 차렸는데 맛이 없어서 이거 뭐하러 만들었어.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게 이랬습니다. 제가 음식 했을 때 자기 입에 안 맞으면 남편이 했던 짓이 숟가락 탁 내려놓고 저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했죠. 갑자기 안 하던 짓 하지 말고 평소에나 똑바로 해. 이러니까 눈 뒤집히려고 하네요. 남편 단골 멘트입니다. 아주 입에 붙었어요. 시부모도 지 아들이 만든 거 맛없는 거 알고는 아무 말 못하시네요. 시어머니 음식 진짜 못하거든요. 저 친정에서는 저에게 이렇게 요리 못해서 시집가서 소박 맞겠다고 했었는데 시댁에선 큰집, 우리 집, 작은 집 합쳐서 제가 요리 제일 잘합니다. 큰할아버지가 제가 한 음식이랑 시어머니가 한 음식을 맛으로 구별하실 정도예요. 어젠 저보곤 처먹고 놀려고 왔냐 하시더니 이제 와서 시어머니가 새아가 네가 한 국수나 좀 먹어보자 이러시네요. 제가 멸치국수 잘하긴 하는데 이 여름에 불 앞에서 멸치 육수 내고 면 삶으라는 거 좀 웃기지 않아요? 해놓으면 짜다 싱겁다 국물이 탁하다 고명이 적다 많다 잔소리만 했으면서요. 남편 보고 야 집 가자. 네가 집 가자고 했잖아. 짐 다 쌌어. 빨리 가자고. 내 휴가에 바라는 게 뭐 이렇게 많아. 이러고 방 들어가니까 남편 따라 들어와서는 너 미쳤냐? 왜 이래? 이러길래 네가 처가에 하는 거 반도 못했는데? 이러니까 내가 이랬다고? 나 처가 가면 설거진 하거든? 어이가 없네요.
야, 그건 2년 전에 3만원짜리 윷놀이 판 지고 네가 돈 내기 싫다고 설거지 다 한 거잖아. 그 뒤로 네가 우리 집 가서 한 거 똑같이 다 한 거야. 이 웃긴 놈아, 뭐 잘못 먹었어? 넌 내가 없니? 이러면서 소리 지르니까 억울한 표정 지으면서 그러면 말을 해줬어야지 갑자기 이러면 어떡하냐고 하네요. 미쳤나봐요. 갑자기? 갑자기라고 했냐? 나도 휴가야. 쉬러 온 거니까 너나 눈치 봐. 난 쉴 거야. 라고 말했고 지가 다 잘못했답니다. 제가 3년 내내 휴가는 시댁 말고 다른 곳 가자. 우리 아기 없을 때 여행 다니고 싶다. 시어머니가 음식 타박할 때 힘들다. 나만 놔두고 친구들 만나러 가지 마라. 만나도 일찍 들어와라. 술 먹고 오지 마라. 등등 셀 수도 없네요. 난 3년간 당한 거 넌 3일도 못 견디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이러니까 그냥 다 포기한 표정 짓더니 이제라도 휴가 가잡니다. 네가 알아서 내 마음에 들게 계획 짜와. 그럼 내가 보고 마음에 들면 같이 가줄게 라고 말해줬습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 가자니까 지가 이렇게 말하고 계획 보더니 야 별로다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우리 집 가자 이랬거든요. 오늘은 아직까지 시댁이고 아마 내일은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저더러 정신 나간 년이라고 했고 시아버지는 뭐 살살 구슬리네요. 전 이번 명절부터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정신 나가는 음식으로 제사 지내시려고요? 정신 나가셨어요? 이러려고요. 댓글 말처럼 가끔 미쳐야지 숨쉬고 살겠네요. 두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연은 아픈 자식 나 몰라라. 지 주댕이밖에 모르는 한심한 남편 이야기입니다. 둘째가 4살인데 8개월 조산으로 태어나 소아천식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감기가 조금만 심해져도 폐렴으로 바로 진행되기도 하고 곁에 누가 아프기만 해도 여과 없이 바로 폐렴을 걱정해야 하는지라 늘 노심초사해요. 다른 아이들 3, 4일이면 퇴원한다는 폐렴도 열흘 넘게 고생하기도 하고 천식 발작이 심해 대학병원서 중환자실을 드나든 적도 있어요. 지난주 저녁에 배가 아프다더니 그날 밤부터 고열과 발작적인 기침으로 아이가 3일째 수액과 미지근한 물로만 버텼어요. 어느 날 기침 때문에 10분 이상을 잠을 못 자고 끓어오르는 열로 얼굴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아픈 아이를 붙잡고 가슴 조마조마하다 안 되겠다 싶어 아침에 입원을 시키던 거 해야 할 것 같으니 차를 놓고 가라 했는데 병원 가려고 차키를 찾으니 없네요. 남편한테 전화했더니 추워서 차 가지고 출근했다네요. 남편 회사 걸어서 10분입니다. 애가 며칠째 숨이 넘어가듯 기침하다 토하는데 추워서 가져갔대요. 이때부터 화가 날 대로 났죠. 저희 지방이라 입원시키려면 1시간 40분을 가야 해요. 의료원이라 조금 큰 병원도 있지만 소아과 전문의도 없고 애가 워낙 아프다 보니 급한 일에 대비할 수 있게 다니는 소아과에서 늘 대학병원을 잡아줬죠. 급한 대로 택시 타고 다니던 소아과 가서 해열 주사와 병원 소개받고 소견서 첨부하고 죽을 사서 새 그릇으로 소분해서 왔어요. 집에서 부랴부랴 짐 싸고 큰아이 부탁한다고 친정에 전화하고 둘째 죽이라도 한술 먹이려는데 남편이 왔더라고요. 얼굴 보자마자 화가 나는데 애가 급해 꾹 참았습니다. 애 괜찮냐는 말은 없고 전날 친구가 한 그릇 가져다 준 단팥죽 다 처먹더니 저보고 어서 일보라고 하네요. 죽만 부탁한다고 몇 수저라도 먹여달라고 하곤 나머지 짐을 싸고 있는데 애는 한 숟갈 먹고 기침하다가 토하고 한 숟갈 먹고 기침하다 토하고를 몇 번 반복하다 안 먹는다고 입을 닫아버리니 남편 놈이 아이에게 먹어야 낫지 한 숟갈 먹어봐 몇 번 하더니 그릇에 들어 남편 주둥이로 쏟아붓네요. 그리고 다음 그릇 뚜껑 열어 아빠처럼 먹어야지 몇 번 하더니 그걸 또 자기 주둥이에 그릇째 쏟아놓는데 저게 미친놈이지 싶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애가 사흘 넘게 제대로 먹은 것도 없이 저렇게 아프기만 한데 그걸 뺏어 먹는 게 이해가 되나요? 10분이면 걸어갈 회사를 지 춥다고 차를 가져간 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지방이라 택시도 없어요. 콜택시도 전화하고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나마도 눈 내리는 겨울엔 안 올 때도 있고요. 택시를 탄다 해도 병원까지 택시비 15,000원 나와요. 그만큼 멀죠. 세 번째 그릇 뚜껑 따는데 저도 눈이 돌았는지 그릇 뺏어서 죽그릇을 남편 머리에 쏟아 부었습니다. 다 처먹어라 다 처먹어. 넌 이게 처먹고 싶냐? 애가 넘어가게 생겼는데 처먹고 싶어? 네가 그지 새끼야?
아픈 애 죽을 빼서 처먹어? 아주 쌍스럽게 욕했습니다. 결혼 7년 동안 만난 거 있으면 애들보다 지 입에 먼저 넣고 보는 이 인간. 지 좋아하는 반찬 있으면 내가 많이 먹을까봐 허겁지겁 처먹었고, 친정 가서 부모님보다도 숟가락 먼저 들고 우적우적 처먹는 거, 모두 잠든 밤에 혼자 처먹던 거, 다 밥상머리 교육 못 받아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알려주면 고쳐 살 줄 알았습니다. 7년을 해봤는데 고칠 수 없는 인간이네요. 야 하고 소리 지르는데 마저 처먹어라. 난 병원 간다고 애 안고 짐 가방 질질 끌고 나오는데 친정 부모님 오셔서 부모님 차로 큰 병원에 입원시켜서 지금 병원입니다. 벌써 입원 5일째네요. 입원 첫날 시어머니 전화하셨더라고요. 애 아프단 말 듣고 집에 왔는데 둘이 싸웠냐고 무슨 일 있냐 물으시길래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말 안 했는지 모르시길래 더도 말고 있던 일 그대로요. 한참 말이 없던 어머님, 그래도 뜨거운 죽을 끼얹으면 어쩌냐고 한 소리 하시길래 다 식어서 그런가 잘못 먹더라고요 하고 끊어버렸어요. 신우도 그날 밤에 애보단 죽 얘기 듣고 전화했길래 이만저만 하고 나 애 아파서 그런데 신경 쓰고 싶지 않다 했더니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둘째 날 시부모님, 신우, 도련님이 문병 왔는데 지금까지 입원했어도 이렇게 다 온 적이 없었어요. 속으로 벼르고 오셨나 보다 했어요. 아이는 산소 마스크 끼고 숨이 넘어가게 기침을 하고 있어 하루 종일 안고 있었죠. 누운 것보단 일어나 있는 게 기침이 덜하거든요. 너무 아파서 품에 안겨 눈물만 주르륵 흐르는 아이를 보시더니 아버님이 애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병원을 안 오고 애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역정 내시는 틈에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너 어디 남편 머리에 죽을 끼얹냐고 하시길래 이렇게 아파서 울기만 하는 아이 죽을 2그릇 뺏어 먹었다. 어머님은 어머님 아들 건강 챙기세요. 전 제 아들 챙길게요. 지 춥다고 10분이면 걸어가는 회사를 꾸역꾸역 차 끌고 나가고 그날도 단팥죽 먹으러 집에 왔더라. 애가 이렇게 아프면 옆집 사람도 그렇게 안 한다. 내 새끼 아플 때 그 사람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밤중 응급실도 나 혼자 애 데리고 다녀왔고 애 약 한 번 먹인 적도 없네요. 하다못해 큰 애도 동생 아프다고 친구가 준 젤리 안 먹고 들고 왔더라. 따다다다 쏘아 붙였어요. 그동안 한 번도 말대꾸한 적 없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 못 참겠더라고요. 남들이 들으면 웃겠지만 이혼하려고요. 비단 이번 일 때문만은 아니지만 이번 일이 계기가 됐네요. 남들한텐 먹는 걸로 그런다는 게 어찌 보면 소소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밖에 모르는 인간하곤 못 살겠네요. 지금 입원 5일째인데 아이도 조금씩 괜찮아지고 남편에게도 이혼하자 했습니다. 시댁에도 친정에도 이만저만해서 못 살겠다 했습니다. 시댁은 무슨 그런 걸로 이혼하냐. 친정은 침묵이네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